오늘은 5.18 당시 50명이라는 최대의 사상자가 발생한 피해 수요일 5월 21일 그날의 가짜뉴스를 반박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인데요.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가 유력한 책임자로 추정될 뿐인데요.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1일 집단 발포 직전 전 씨가 광주에 있었다는 건데요.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두환 씨가 헬기로 서울로 돌아간 이후에 바로 광주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 사살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예나 지금이나 발포 명령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계약의 사항에서만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현장 지휘관이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은 당시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계엄사령관 부하요. 그는 군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사람들이지. 전 씨는 지난 11일 광주 법원에 나와서 짜증 섞인 반응만 보였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과연 사실일까요? 먼저 5.18 당시 군 지휘 계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엄사령관 이희성, 이군사령관 진종채, 정교사 사령관 윤흥정, 31사단장 정욱, 그 밑에 7, 11, 3 공수 여단장 순입니다. 그런데 5.18 그 급박했던 상황에서 군의 지휘체계가 무너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먼저 정웅 31사단장은 내 작전 통제권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3 공수여단이 내 지시를 무시하고 유혈 진압을 했고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함께 있었다 라고 증언합니다. 게다가 21 3 공수여단의 발포는 31사단과 정교사에 보고되지 않았고 폭도의 공격에 의한 자체 피해라고 왜곡돼 있습니다. 허위 보고를 한 셈이죠. 그럼에도 상급 부대였던 정교사나 31사단에선 발포 경위 등을 파악하지 않았고 2군 사령부에서는 발포가 이뤄진 후인 5월 20일 22시 30분이 돼서야 발포 금지, 실탄 통제, 특전사 부대 임무 24의 인계 검토 등을 지시합니다. 설령 상황이 나빴다 해도 발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문제였습니다. 윤흥정 정교사 사령관은 공수단의 철수를 건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로 발포까지 해가며 시위를 막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5.18보다 한 달여 전에 일어난 사북 사건의 경우 11공수여단을 항공과 육상으로 투입하면서도 총기 사용은 긴급시라도 총장 승인 후라고 돼 있습니다. 유독 광주에서만 총장의 승인 없이 5월 20일 밤 3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 61, 62대대에 실탄이 지급됐고 21일 오전엔 11공수여단 63대대까지 실탄이 분배됐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정호용의 지휘를 받는 공수여단이 아닌 다른 부대에선 발포 명령이 상당히 절제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21일 오전 9시 시위대 1000여 명이 교도소로 접근할 때도 정교 사령관은 발포 명령을 금지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31사단장은 어떤 경우라도 허가 없이 발포하지 말고 탄약 장전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같은 지휘 라인에 있는데 공수여단만 유독 대응이 달랐던 겁니다. 지휘 계통이 이완화됐다는 주장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다. 지휘 계통이 없다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21일 오전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5.18과 관련된 각종 사항을 결정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문서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보안사령부 광주 505 부대 수사관이었던 허장환 씨는 2018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작전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보안부대에서 현미경처럼 보고하면 보안사령부에서 광주와 관련된 주요 결정이 이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505 보안부대에서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에게 보고를 하면 보안사령관이 주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